2020 제9회 한남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새로 온 마당. 이번 시간은 톡앤쇼가 아닌 명사 특강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성장 전략 및 성공 사례 특강입니다. 자, 모시는 분 주식회사 에이블 정보기술 의장이신 여준영 의장님이십니다. 여준영 의장님은 전 동아그룹, 전 SKCNC 부장을 지내셨고 주식회사 에이블 정보기술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여준영 의장님께서 지역 중소기업 성장 전략 및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에이블 정보기술의 이사의 의장 여준영입니다. 오늘 중소기업 성공 사례, 성장 사례란 주제로 50여 분간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송구스럽습니다. 중소기업 성장 전략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기에는 저희 에이블 정보기술 또 제가 여러 모양으로 많이 부족한데 아마 중소기업을 나름대로 치열하게 걸어온 저희 회사에 대해서 주변에서 좋게 평가해 주셔서 오늘 어떤 이런 성장 사례를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강하시는 대부분이 한남대학교 가족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멋지게 기업을 또 경영하시고 계시리라 보는데 오늘 대전에 있는 에이블 정보기술 IT 회사가 걸어온 어떤 성장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회사의 성장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중소기업 성장 사례, 에이블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창업정신, 경쟁력 확보, 시스템 구축, 인재 양성, CEO의 길, 지식경영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에 앞서 1분가량의 저희 회사 소개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변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모든 가능성을 제공하는 ICT 기업, 에이블 정보기술. 공공기관 및 여러 기업에서 활용하는 검증된 시스템 통합 서비스로 그 우수성을 알리는 대표 SI 기업입니다. 최신 트렌드의 선두주자이기도 한 에이블 정보기술은 클라우드, 가상화, 빅데이터 등으로 4차 산업에 철저히 준비, 한 발 앞선 시야에서 미래를 주도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참된 기술력을 가진 당신. 이제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가족으로 모십니다. 첨단 ICT의 상징 에이블 정보기술입니다. 네, 저희 회사를 먼저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PT장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성장 전략,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토탈 ICT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지향하는 IT 회사입니다. 창업은 2012년 11월에 창업을 했고요. 현재 직원이 한 180여 명 됩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사업으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가상화, 구축 전문 기업입니다. 본사는 유성구 문지동에 있습니다. 서울지사, 광주지사, 전주지사, 세종지사 4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는 사원이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인재 양성, 또 경쟁력 확보, 또 사회 기여라는 선순환 구조의 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이념은 첫째, 바른 경영입니다. 바른 길이 지른 길이라고 믿고 바른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재 양성입니다.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부족한 자원이죠. 셋째, 나눔입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수익금의 10%를 사회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에이블 정보기술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의 대외 인지도입니다. 저희 회사는 신용평가 등급이 트리플 B+로
중소기업에서는 최고 등급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또 고용 우수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특허, 또 기술 혁신 기업, 우수 신형 기업, 유망 중소기업, 기술 평가 기업, 우수 기업 등으로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강한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그 매출 성장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 창업 원년이죠. 14억의 매출을 올렸고 14년에는 37억, 15년 77억, 16년에 100억, 17년에 157억, 18년에 200억, 작년에 250억에 이어서 올해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400억의 매출을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매년 상당한 폭의 매출 신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증가 현황입니다. 당연히 또 매출 증가로 인해서 직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 현재 18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용 우수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입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솔루션 제품으로 재복구 자동화 솔루션, 통합 유지 관리 시스템, 또 RFID, 렉 관련된 제품 제조 등 다양한 제품을 고도화하고 있고 또 기술연구소에서 새로운 솔루션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IT 회사입니다. 또 R&D 투자 또한 저희들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탑재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비전입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기, 장기 또 어떤 회사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종에 사옥을 짓고 있는데 내년에 본사가 사옥으로 이전되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나름 또 의미 있는 매출을 달성하고 2022년 이후에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간략히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렸고 지금부터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 에이블이 걸어온 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사례. 오늘의 핵심 주제인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회사의 성장 과정을 반추해 보면서 나름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한 6가지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회사가 창업을 하면서 가졌던 창업 정신, 창업 명분, 또 생존 기반을 위해 어떻게 경쟁력을 저희 에이블이 준비했는지, 또 안정화 단계라고 판단됐을 때 또 반드시 필요한 또 회사의 시스템 구축 과정, 그리고 성장 기반이라고 판단되면서 또 어떤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한 또 인재 양성, 또 도약 기반을 위해서 또 CEO가 갖춰야 될 어떤 CEO의 길, 또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기 위한 지식 경영, 이렇게 6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에이블 정보기술의 성장 사례를 단계별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철학, 창업 정신이라고도 많이 하죠. 또 한편으로는 비전이라고도 하고 회사의 어떤 창업 목표라고도 합니다. 요즘 창업 시 이 부분이 많이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소기업을 창업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회사를 돌아볼 때, 저를 돌아볼 때 이 창업 정신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에이블이 여기까지 있을 수 있을까? 올 수 없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확고한 창업 철학, 또 어떤 비전, 목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창업을 해야 하는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는 건지, 사회 분위기가 창업이니까 창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가치, 명분이 있으신 건지,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은 명분을 쫓다 보면은 돈이 따라오게 되는데, 돈을 쫓다 보면은 또 회사가 나름 또 파트너도 잃고 나름 어떤 지속 성장하는데 한계에 봉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의 또 경영은 아이템, 또 돈, 또 사람, 경험, 모든 것들이 아쉽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창업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추진에 어떤 동력이 되고 또 열정을 끌어낼 수 있고 또 열정을 유지하고 또 기업을 또 경영하다 보면은 또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주변에 창업하신 분들을 보면 이런 명분이 없거나 또 명분이 약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시는 경우 엄청난 용기와 도전 의식도 또 필요하지요. 또 모든 조건을 갖춰진 상태에서 창업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또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그리고 사업 초기에 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익분기점을 넘기까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며 고민하는 경우도 많고, 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배신, 주변의 권모술수, 모략,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 등, 이때 어떤 창업 정신, 창업 명분이 없으면 정말 버티기가 힘들죠. 이런 경우 많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CEO를 잡아주고 또 버티게 해주는 게 저는 창업 정신, 창업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생존의 고비고비가 찾아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은 회색지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즉 사장이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때도 사장만의 창업 정신, 경영 철학이 있어야 어떤 난간에도 창업 정신에 입각한 우선순위를 두시게 되고 또 원칙이 나오고 의사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블의 창업 정신은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름 사연이 있고 장시간 또 고민해서 또 만들어진 경영 원칙, 사원, 비전이 있습니다. 에이블의 또 창업 정신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경영 원칙은 인간 중심의 경영을 통한 최적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저희 회사는 자산이 인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원이 첫 번째 인재 양성, 자산이 되죠. 또 경쟁력의 근간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 인재 양성, 경쟁력 확보, 사회라는 선순환 구조의 또 사원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이 기뻐할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회사, 또 높은 수익을 창출한 회사,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가 갖고 있는 경영 이념은 또 바른 경영입니다. 바른 길이 지름길이라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인재 양성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부족한 자원이죠. 또 나눔, 행복한 삶,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또 저희 회사는 판단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창업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경쟁력 확보입니다. 창업한 회사는 반드시 생존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쟁력 확보, 차별화 전략입니다. 창업 초기에 성공과 실패의 어떤 분기점이자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죠. 또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비를 많은 회사들이 넘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계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 못하면 2년 내 생존율이 5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5년 내에 또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경쟁력 확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 기반 확보를 위해 각 회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 동력, 생존 기반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회사마다 나름 또 영업, 제품, 마케팅, 또 매니지먼트, 또 인재, 인력에 대한 문제, 또 스킬에 대한 문제,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 나름 모든 과정과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철저히 현재 회사의 스테이터스를 분석하시고 수합 분석을 통해서 그 회사의 강점, 스트롱 포인트, 위크 포인트, 스레드 포인트, 또 업튜니티 포인트 이런 것들을 찾으셔서 강점과 기회 요소에 전사적으로 집중해서 생존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초기에는 이런 수합 분석이 잘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중소기업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죠. 그래도 나름 또 우리 중소기업 반드시 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나름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또 이런 회사의 정확한 분석이 선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이블 정보기술의 그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12년에 둔산동 아너스빌에서 혼자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죠. 1년간은 그 하도급이라고 하죠. 하도급을 받아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의 어떤 갑의 행포에 의해서 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하도를 하다가는 자립할 수 없겠다. 어떤 창업 명분, 창업 정신을 구현할 수 없겠다는 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자립하자는 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또 그 당시에 그래서 수합 분석, 기업의 철저한 진단 분석을 나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IT 회사는 진입 장벽이 낮고 또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또 이런 레드오션 시장이지만 나름 수합 분석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회사의 강점이 되는 부분, 또 기회 요소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또 나름 진단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 조달청 사업에서는 나름대로 제안서를 잘 쓰고 프레젠테이션,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분을 나름대로 잘 만들면 또 수주하는 데 있어서 강점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저희도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서 품질과 PT 차별화는 이 당시에 나름대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때 뭐 전사적 역량이라고 그러면은 직원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초라하죠. 여기서 전사적 역량은 어떻게 보면 세장의 어떤 대표이사의 도끼를 품은 결심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회사 소개할 수 있는 캐리어가 너무나 빈약했기에 회사 소개거리가 없어서 열정을 담았고 나름 간절함으로 준비를 해서 주사업으로 경쟁 체제에 나가서 처음으로 회사가 1억대 사업을 수주하는 또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또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또 이렇게 수주하였고 이후에는 3억짜리 사업을 수주하고 이후에는 5억 또 이후에는 10억 20억 30억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이제 1년에 뭐 수주량이 한 600억 정도를 늘 매년 600억 정도를 가져가는 회사인데 지금 돌아보면은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불타는 열정,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집념, 또 나름 도전 정신, 또 창업 정신을 이루겠다는 나름대로 간절함 등이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생기업 또 창업하는 기업들을 요즘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또 간절함, 나름대로의 어떤 창업 명분,
또 창업 정신이 너무 또 희미하지 않나. 이렇게 많은 또 보면서 또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했던 선배 2명도 회사에 중도에 또 회사를 포기하는 또 그런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어떤 경쟁력 확보, 차별화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신생기업이 계셔서 고민이 많다면 다시 한번 정확한 회사의 진단, 수화 분석을 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의 불씨를 되살리는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또 그런 경쟁력 또 나름대로 차별화가 있으시다 그러면 더욱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또 그런 기업을 만드셔서 또 어떤 성장 기반을 확보하시는 또 기업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생존 확보, 경쟁력 확보, 차별화에 의해서 다음으로 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 기반, 회사가 어느 정도 생존 기반이 되었다고 그러면 안전 기반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반드시 선택이 아닌 필수상이라고 봅니다. 기업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생존 기반 이외에는 강한 조직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시스템 구축을 반드시 구축해야 됩니다. 강한 조직은 CEO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자기 CEO가 독단적으로 스스로 대표가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독단에 빠지기 쉽고 또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자기 체면에 빠지고 종국에는 안 좋은 결말을 맺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리더는 머리가 좋고 게으른 리더라고 합니다. 또 가장 나쁜 또 리더는 머리가 나쁘고 부지런한 리더라고 합니다. 생존 기반이 확보되면 CEO의 경영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이블 정보기술의 시스템 구축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저 또한 에이블 시스템 구축은 늘 저의 간절함이었고 반드시 하고 싶은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또 의사결정을 내리고 대표이사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한계에 봉착하고 또 너무나 힘들고 정말 이런 모드로의 어떤 경영은 또 아님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구축에 간절함이 있었고 저희 회사가 매출을 100억을 달성하고 직원이 50명이 넘어서면서 바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나름대로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아레나를 만들고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인재들의 그 역량과 능력에 따라 시스템을 잘 조직화하고 아레나를 주고 또 동기부여를 하고 또 인사, 재무, 회계, 영업, 마케팅, 매니지먼트 또 동쪽 관리 여러 요소, 경영의 요소들에 대해서 또 솔루션을 도입하고 제도화하고 프로세서화하고 이 모든 것을 보통 시스템 구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회사가 어떤 대표이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수직적으로 회사가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될 때 그 회사는 가장 이상적인 회사라고 하지요. 또 이런 시스템 구축이 저의 또 바람이었고 목표였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회사의 시스템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한 시스템 경영 신봉자 추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 이후 7년간 치열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대표이사를 맡아서 또 개척형 CEO로서 회사를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켰고 작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전문 경영인을 모시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문 경영이 오셔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전적으로 운영하고 저는 이사의 의장으로 한 발 물러나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M&A 등 향후 또 회사의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도 영혼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은 7년마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고 하네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신진대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존의 임직원이 회사를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지고 이런 경우 시스템 경영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회사를 잘 돌아가게 하는 CEO가 가장 좋은 CEO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스템 경영을 통해 인정받는 CEO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축 이후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죠. 회사의 존재 이유는 지속적인 이윤 추구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해서 주주 또 구성원 사회에 기여하는 게 기업의 목적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또 동력이 있어야 하겠죠. 감히 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장 부족한 자원인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용이 아닌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자원이고 한국에서는 주차 문제와 인력 문제는 우리들이 천국 가기 전에는 절대 해소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사원도 경영이며 첫 번째가 인재 양성이고 참 많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실패도 많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도 하고 또 CEO로서 많은 책도 보고 또 많은 실험도 해보고 참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인재 양성입니다. 어느 업종이건 사장님들 만나면 늘 사람을 고파하십니다. 인력은 넘치는데 쓸 사람이 없다고 하시고 제가 깨달은 인재 양성은 너무 환상을 갖지 말고 냉정하게 인내를 갖고 회사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먼저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직원들의 속성도 잘 알아야 합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직원들의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의 인재 육성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부하 직원들을 케어 못하거나 직원들을 또 관리, 또 육성 못하면 절대 승진이 안 됩니다. 인재를 육성하려면 끈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인재 육성, 에이블의 그 인재 육성 사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다양한 시도 끝에 첫 번째 제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인재 양성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게 핵심 인재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회사에서 주인 의식이 아니라 주인공 의식이라는 철저한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주고 인센티브도 차별적으로 대폭적으로 혜택을 주고 근무 환경 제고, 다양한 복리후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회사들이 깨달은 거는 남들이 다 하는 제도 같지만 중요한 거는 적합한 사람에게 적시에 시행해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극대화되죠. 인재 양성도 80%는 시스템에 의해서 인재 양성이 구축되고 또 제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20%는 인간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주인공 의식을 배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회사는 저도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또 많은 또 주변의 CEO들이 왜 이렇게 인재 양성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악순환에 지속하느냐고 많은 또 질문들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또 지역에서 성장하려면은 또 사람이 자산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재를 육성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또 저의 작은 또 소망은 우리가 삼성 멀티캠퍼스처럼 교육센터를 저희들이 자체 교육센터를 갖는 것이 저희의 작은 또 소망입니다. IT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그 많은 인재들이 IT 관련된 전산가 출신들의 많은 인재들이 저희 회사 IT 사관학교 교육센터를 통해서 또 흘러가고 또 저희들의 입사되고 인재가 육성되고 발굴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바람이고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종사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상당한 또 투자를 통해 교육센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런 교육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또 클라우드, 빅데이터, 가상화 이런 AI 관련된 저희들이 어떤 교육센터를 통해 선제적인 교육을 통해 저희들이 인재를 육성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이 사람 문제, 인재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회사만의 각자만의 방식으로 인재를 반드시 육성하고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5번째로 CEO의 길. 회사가 성장 이후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CEO의 위치, 준비된 CEO, 반드시 또 CEO의 어떤 크기가 사장의 사이즈가 회사의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 리더에 따라 조직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CEO들께서 먼저 본인이 어떤 리더의 유형인지 자각이 먼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CEO는 험난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CEO들께서 CEO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 자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CEO의 자리가 환상의 자리가 아니라 저는 CEO가 정확히 고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의 자리죠. 100% 공감합니다. CEO를 키우는 8알이 상처라고 합니다. 그만큼 책임 지수가 높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떠넘길 수 없고 회피할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그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늘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서 정확히 자각하고 인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창업 초기에 이런 사람 간의 문제 또 위치상 상처받고 고독한 자리, 외로운 자리, 또 비판받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불만이 많은 자리 어떤 판단을 해도 이건 뭐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이거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내려놓고 싶은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이 디프레스 되고 또 위축되면서 이 여기 굴레에서 매몰돼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또 많은 또 도전을 받았었는데 이와 관련된 깨달음을 얻고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하고 또 이 자리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또 초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또 이런 또 위치에 오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마 다 동일하게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CEO들이 계시다 그러면 힘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극복하시고 뛰어넘는 우리 CEO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표들은 또
CEO에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분별력, 결단력, 추진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은 선택의 연속이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며 절실히 요구되는 결단력입니다. 대표이사의 결단에 따라 회사는 또 진로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모양으로 대표이사는 어떤 분별력, 또 결단력, 또 추진력에 있어서는 나름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1시간 갖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이 부분은 나름 우리 대표들께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CEO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물으면 저는 인재를 발굴하고 또 조직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리더가 일을 모르는 것은 흉이 아니지만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줄 모르는 리더는 흉 중에 흉이라고 합니다. GM의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생활의 70%가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화하는데 70%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사의 성장과 또 도약은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인재를 얼마큼 발굴하고 육성하고 적재적소에 잘 조직화시켜서 또 성과를 내고 선순환을 만드는 것은 리더의 몫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가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신생기업 CEO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실무적으로 조언드리고 싶은 3가지는, 첫 번째, 좋은 매출을 선별하고 집중하는 역량입니다. 두 번째, 또 매출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겠죠. 회사에 요소가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 또 회계, 또 품질,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또 커뮤니케이션, 다 비용 문제입니다. 수익과 관련돼 있죠.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핵심 지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또 역량을 키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가 처음부터 준비된 대표이사는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과 지표를 나름대로 매출에 대한 관리 역량, 또 수익, 또 지표 역량, 핵심 지표, KPI 역량을 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또 어떤 경영서적, 또 경제서적, 성과 관련된 서적들을 CEO는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와 연관돼서 CEO가 회사의 미래 성장, 또 지식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독서는 CEO가 반드시 또 해야 되는 또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영을 하시다 보면은 회색지대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예상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요소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면 경영 멘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들께 이 다독가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는 이런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독서, 책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저의 멘토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이 주변에 많은 조언을 구하고 멘토를 통해서 또 경영에 많은 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무수한 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또 많은 또 난관과 어려움 이런 경우에 정말 본인만의 또 나름 또 이런 독서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진에서 제가 사진 하나 제 방에서 찍어 왔는데요. 저는 사장으로서 준비되지를 못했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표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나 갈급함이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서점 가서 대표이사가 제목에 있는 책, 사장이라고 돼 있는 책 저렇게 40여 권의 책을 갖고 다 독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왜 고독할 수밖에 없는지, 사장이 어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지, 지식 경영이 무엇인지, 또 우리 직원들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많은 길을 책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성과 문제, 직원의 조직 문제, 인사 문제, 회계 문제 모든 것이 중요하지요. 회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대표이사의 사이즈에 따라 회사의 사이즈입니다. 대표이사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회사의 지식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표이사가 할 게 많습니다. 정말 그 대표이사의 맨파워는 정말 어렵습니다. 확실히 키워야 되겠죠. 여러 모양으로 뭐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책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추세도 읽게 되고 또 슬럼프를 빠져나가는 것도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대표이사는 직원일 때는 곤충의 눈을 가지라고 그러죠. 겹눈으로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항을 파악해서 자기 일에 열중해야 되고 또 관리자가 되면은 새의 눈을 통해서 전체를 조망할 줄 알고 또 업무를 또 숲으로도 볼 줄 알고 나무로도 볼 줄 알고 대표이사는 물고기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물고기의 눈은 조류 간만의 차례에 민감하죠. 대표이사도 또 시세 흐름에 민감하게 또 미래에 대해서 또 현실의 이런 시세 흐름을 동향을 파악해서 미래 추세를 또 준비하는 또 물고기의 눈으로 또 준비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다독을 통해서 회사의 길을 찾고 또 해결함을 받는 우리 CEO가 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성공한 많은 국내 기업가 중에 다들 보니까 상당한 다독가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또 길을 책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책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 우리의 또 많은 또 우리 대표이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많은 또 앞으로는 직원들이 추세가 4차 산업 관련돼서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뽑을 때 옛날에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직원, 능력의 직원을 뽑았죠. 4차 산업 관련돼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량이 뛰어난 직원, 시중에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이 지식과 정보가 많은 직원을 뽑았다 그러면 향후에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데이터를 인포메이션 할 수 있는 직원들, 역량, 많은 지식과 정보 갖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을 또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대표이사가 많이 준비되어야 되는 또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또 고민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또 독서를 통해 길을 찾는 대표이사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에이블이 정보기술이 걸어온 길, 성공 전략이 아니라 성장 사례입니다. 나름 또 치열하게 또 많은 문제들을 정면 돌파하면서 온 저희 에이블 정보기술의 성장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6단계로
창업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기업이 창업을 하면 반드시 필요한 생존 기반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회사가 성장 기반이 확보되면 안전 기반에 들었을 때 회사의 조직에 대한 시스템 구축 문제, 또 성장 과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 또 도약을 위해선 준비되는 CEO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또 지식 경영, 대표이사가 다독화가 돼야 된다는 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짧은 시간 또 저희 회사에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가족 기업, 우리 여러분들의 기업의 여정의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이상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